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민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디 해석법을 한번 주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 해석법은 이제 영어로 nodal analysis라고 하는데 여러분 nodal analysis에서 이렇게 감이 오겠지만 노드에 관련된 어떤 분석입니다. 노드,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노드. 자, 노드에 관련된 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KCL 생각나죠? KCL 법칙. KVL은 뭐죠? KVL은 루프, KCL은 노드라고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odal analysis, 마디 해석법. 자, KCL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회로 안에 전압을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odal analysis는 이제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전압을 어떤 걸 사용해서? KCL을 사용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주민할 게 메쉬 어널리시스인데, 그거는 이제 루프의 커런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무엇을 사용해서? KVL을 사용해서. 근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nodal analysis, 마디 해석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KCL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 예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죠. 자, 다음과 같은 이제 회로가 짠 하고 나타났네요. 자, 이 회로에서부터 우리가 마디, 즉 노드죠. 노드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노드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엘러먼트, 즉 어떤 소자하고 소자 사이에 포텐셜이 같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노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쭉 크게 3개, 총 노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가 있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등가회로, 자, 이게 항상 직각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포텐셜이, 즉 전압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해줘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는 등가회로다 라는 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죠. 자, 여기 이제 노드 해석법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이제 살펴봐야 할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 간단한 회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5V가 있습니다. 저항이 있고, 전압원이 있고 저항이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전압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예요? 걸리는 전압. 여기에 몇 볼트가 걸릴까요? 요 노드에. 자,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 이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 5V가 걸린다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5V. 왜냐면 이게 5V니까.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정답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전압이 걸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냐면 레퍼런스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레퍼런스. 이거 레퍼런스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참조 전압인가요? 기준전압이죠. 그죠? 기준전압이 없기 때문에 여기 5V라는 걸 우리가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자, 이 볼테지 소스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여기 5V라고 하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5V라는 거지. 여기 요 단자, 요 노드가 5V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가 여기가 5V가 되냐면 여기가 0V일 때 이 볼테이지 소스가 5V의 디퍼런스,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5V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회로에서 보면 여기 기준 전압, 레퍼런스가 없어요.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 저항의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차이는 5V는 맞아요. 하지만 요 노드 자체의 전압을 구하시오 하면 요 문제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레퍼런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2학년, 대학교 2학년의 이제 전기회로, 그 다음에 회로 이론에서는 이 레퍼런스를 여러분이 0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레퍼런스는 여러분이 전자회로를 배우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그 다음에 회사에 가서 실무를 하면 이 레퍼런스 자체라는 게 뭐 3V, 5V, 뭐 1V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기초 회로 이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earth ground 0V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0V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노드에 이때가 5V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요약하자면 이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차이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만 이 노드, 이 마디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시오 하면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회로에서 보면 여기 각각의 노드의 전압을 구하는 게 마디 해석법,
너덜 어널리시스예요. 이 전압을 구하는 게 요 마디의 전압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KCL을 구한다 이거죠. 왜냐면 여기 전류가 다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우리가 마디 해석법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1번 노드의 전압을 여기서 구할 수 있을까요? 2번 노드의 전압 구할 수 있을까요? 3번 노드의 전압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현 상태에서는 KCL 아무리 써봤자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구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 기준 전압이,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거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즉 요거 V13는 그 V1 빼기 V3잖아요. 우리가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V13,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요거는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V1 자체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V1 자체도 구할 수 없고 V2 자체도 구할 수 없고 V3 자체도 구할 수 없으니까 이거 구할 수 없고 구할 수 없는데 이거 구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레퍼런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드 어널리시스, 즉 마디 해석법을 할 때는 레퍼런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없으면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돼요. 즉 이 회로에서는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냐? 한 마디를 레퍼런스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요거는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브런치가 있지만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커넥션이 있잖아요. 브런치 커넥션이. 그럴 경우 가장 많은 커넥션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하고 여기를 0볼트라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해석해주면 V1과 V2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요거 이제 레퍼런스 0볼트로 이제 정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한번 이제 V1하고 V2를 구하는데, 자, KCL을 쓴다고 했죠? 우리 노드 전압을 구해야 되니까 KCL을 쓰는데 KCL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한 노드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제로다. 그걸 이제 사용해 봅시다. 그리고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가 V1이니까 V1이 여기로 내려가는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V1 나누기 V2 여기가 돼 있죠. 여기 나가는 전류. 그 다음에 여기로 나가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V1하고 V2 양단에 걸려 있으니까 V1 빼기 V2 나누기 5 해가지고 나가는 전류를 구했어요. 자, 아까 정의는 뭐라고 했죠? 들어오는 전류의 합하고 나가는 전류의 합하고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개는 나가는 거고 요거는 들어오는 놈이니까 같다라고 해서 공식 하나가 마련됐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몇 가지가 있죠? V1과 V2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때 식의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하죠?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자, 여기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는 놈, V2로 들어오는 거 한번 봅시다. V1 빼기 V2로 해서 5가 들어오고, 자, 여기로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들어온다고 하면 0 빼기 V2에다가 얼마죠? 1옴. 그 다음에 이 들어온 합이 나가는 합 전류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나가는 게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공식, 이제 첫 번째 공식. 자, 모르는 미지수 2개, 그 다음에 식 2개. 그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V1은 얼마가 되느냐? 5V, V2는 2V가 된다고 됩니다. 5V, 2V. 자, 그러면 이 5V하고 2V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또 한번 봐야 돼요. 자, 5V라는 건 뭐냐? 이 2옴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5V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2V는 이 1옴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2V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0V로 잡았으니까. 만약에 그럼 이거를 3V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양단에 걸린 전압이 5V였으니까 3V가 되면 아마 이게 8V가 될 거고, 여기가 양단에 걸리는 게 2V니까 3V로 여기가 증가시키면 이것도 3 플러스 3이 돼서 아마 5V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직접. 자, 여기를 우리가 0V가 아니라 이제 3V라고 합시다. 3V로 놓고 하면 이 공식을 사용이 안 되죠. 그럴 경우 우리가 공식을 새로 써봅시다. 1번 V1 빼기 3 2
V1 빼기 3, 즉 요로 가는 전류죠. 그 다음에 V1 빼기 V2, 요로 가는 전류. V1 빼기 V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3.1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도 요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KCL을 적용해 보면 V1, V2, 5가 됩니다. 들어오는 거. 자, 요 노드로 또 들어오는 게 얼마가 되죠? 이거는 이제 3V. 앞에서는 이게 0일 때 0이었는데 0으로 썼는데 지금 이 레퍼런스를 우리가 3V로 했으니까 3V로 해줍니다. 3V 그 다음에 V2를 빼주고 1ohm이 되고 했더니 들어오는 합이 나가는 합하고 같아야 되니까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그럼 이걸 갖고 연립방정식을 쭉 풀어봤더니 뭐가 나오냐? V1은 8V, V2는 5V가 나오게 됩니다. 8V, 5V. 자, 어때요? 요거 양단에 걸리는 전압 차이 5V죠. 양단에 걸리는 전압 차이 얼마죠? 2V죠. 즉 레퍼런스가 0V일 때나 레퍼런스가 3V일 때나 이 소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레퍼런스가 3V일 경우는 이게 전반적으로 전압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가는 거고 요놈이 0V로 되면 이것도 요거 양단에 걸린 전압 차이 때문에 이것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그 KCL 즉 Nodal Analysis 그 마디 해석법을 할 때는 레퍼런스를 먼저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레퍼런스를 잡지 않으면 노드 전압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레퍼런스가 아까 전에 이제 0V라고 했는데 뭐 1V, 3V 여러분 마음대로 지정해줘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지금 보신 것 같이 정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3V일 때 근데 여러분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2학년 과정, 기초 과정에서는 레퍼런스는 0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전문적인 회로 디자이너가 되면 레퍼런스 서킷이라고 해서 밴딩의 레퍼런스 서킷을 사용해서 뭐 1V, 2V, 1.5V 다양한 레퍼런스 회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첫 단추를 끼고 있는 상태니까 레퍼런스는 그냥 얼스 그라운드 0V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I를 구하래요. I. 그럼 I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I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뜻이니까 여기 I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V1 빼기 V2 나누기 15ohm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죠? V1하고 V2. 그럼 V1하고 V2는 뭡니까? 마디죠. 노드의 전압을 구해야 되는 거죠. 노드의 전압을 구하는 거면 뭐죠? 마디 해석법. 마디 해석법이면 우리가 뭐를 사용해야 된다? KCL을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럼 KCL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 1번 노드 VL에 대해서 KCL 해볼까요? 자, 들어오는 거 2A. 여기로 들어오는 거 여기 레퍼런스 여긴 정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0 빼기 V1 그 다음에 10 나누기. 자, 여기로 오는 건 어떻게 되죠? V2 빼기 V1 15 합은 0. 다 들어오는 거니까. 자, 두 번째 V2에 대한 노드입니다. 자, 여기로 들어오는 거, V2로 들어오는 건 어떻게 되죠? V1 빼기 V2 15가 되는 거고, 자, 위로 들어가죠? 0 빼기 V2 나누기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죠? 뭐가? 커런트 소스가. 그러면 4A가 되니까 합은 어떻게 됩니까? 0이 된다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두 개, 모르는 미지수 두 개, 공식 두 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V1은 20V, V2는 20V가 돼서 여기가 20V, 여기가 20V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전류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0A가 되네. 자, 전류가 0A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여기 즉 이 15ohm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2A가 일로 와서 여기로는 아예 안 가고 다 여기로 간다는 거죠. 여기로.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떤 거? 오픈됐다. 즉 여기가 끊어졌다. 오픈됐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A 전류가 여기로 와서 다 어디로 가느냐? 2A로 가는 겁니다. 여기 15ohm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0V,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가 20V가 걸리는 거고, 자 4ohm도 어떻게 되죠? 4ohm도 가다가 여기로 가니까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20V에서 V2가 20V가 돼서 우리가 구했던 거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예제 문제
노드 어널리시스 그 마디 해석법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뭐를 구하는 거냐면 V1을 구한대요. 즉 시험의 양단에 걸리는 V1. 근데 이 회로 우리 바로 그 마디 해석법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바로 적용할 수 없다. 왜?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그럼 레퍼런스 어디 한번 잡아볼까요? 뭐 볼테이지 소스가 이제 마이너스 단자가 이제 좀 커먼하게 묶여져 있는 거, 공통으로 묶여져 있는 요거를 우리가 레퍼런스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레퍼런스 잡으면 이게 0V라고 했으니까 결국 요 15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1인데 V1이 이제 0V 대비해서 V1만큼 높아야 되니까 여기가 V1V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V1을 가지고 여기로 가는 전류, 여기로 가는 전류, 여기로 가는 전류 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요거 저항 병렬이잖아요. 병렬은 이렇게 되고 이거는 우리가 10분의 1 더하기 5분의 1분의 1 해가지고 해보면 15분의 50옴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KCL을 한번 적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KCL을 적용하면 자 10V 빼기 V1 나누기 자, 요 전압이 저항이 요거잖아요. 그러면 50하고 1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의 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레퍼런스가 0이니까 0 빼기 V1 그 다음에 15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로 흘러가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V 빼기 V1이 되고 그 다음에 4로 나누고 이거의 KCL은 들어오는 전류의 모든 합은 같다.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모르는 변수가 V1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쭉쭉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12.3V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노드 우리가 V1 하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1차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노드가 2개가 나왔다. 그러면 2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우리가 모르는 노드 3개가 나왔다. 그럼 뭐야? 3차 연립방정식이 나와야지 이게 올바른 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노드 전압을 구하는데 회로 안에서 뭐 전압원, 전류원은 뭐 항상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게 있죠. 뭐냐면 종속 전류원, 종속 전압원, 즉 dependent source가 회로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것처럼 dependent source. 여기 dependent source가 이제 종속 전류원인데 요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아이디얼하다, 즉 아이디얼하다 해갖고 이거는 아이디얼 이상 전류원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뭐냐? 종속 디펜던트. 근데 여기 화살표가 있으면 종속 전류원이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종속 전압원이 되는 거죠. 근데 종속 전압원, 종속 전류원은 뭐냐면 여기서 생성되는 전압이나 전류가 이 회로 안에 어떤 소자하고 연관관계,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코릴레이션. 요거 같은 경우는 봅시다. 여기 이제 종속 전류원인데 3 곱하기 I1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 2옴에 걸리는 I1의 3배가 무조건 여기서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즉 요 놈하고 요거하고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 문제 풀어보는데 여기서 풀어야 될 게 뭐죠? 여기서 풀어야 될 게 어디 한번 봅시다. 자, 파워를 구하래요. 파워. 즉 디펜던스 소스에서 공급하는 파워를 구하래요. 여기서 그러면 출력되는 파워를 구하는 거죠. 출력되는 파워는 이제 나가는 파워니까 파워는 P는 VI인데 그럼 V는 뭡니까? 요 양단에 걸린 전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레퍼런스가 0V 있으니까 아마 V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가는 전류가 3I1이니까 3I1 즉 요거를 구하면 됩니다. V2하고 I1을 구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알아보기 쉽게 어떻게 공식을 세우는지는 여기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 I1을 봅시다. I1이
V1하고 여기가 지금 같은 노드잖아요. 여기 같은 노드. 여기 지금 전압 강화가 없는 여기 다 같은 노드예요. 근데 이 같은 노드가 0V니까 여기가 0V고 이것도 뭡니까? 0V죠. 그럼 I1이 뭐냐? 그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니까 V1 ohm의 법칙에 의해서 V1 나누기 2가 I1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Vx는 뭡니까? 여기 3ohm에 걸리는 Vx인데 이 Vx는 뭐가 같냐? 자, 여기가 0V고 여기 Vx니까 V2하고도 같아진다. 라는 관계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nodal analysis 그 마디 해석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V1과 V2를 구해갖고 우리가 2차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V2 값을 구하면 여기에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V1 값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전류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공식 뭐가 있냐면 이제 한번 요거부터 볼까요? 여기 요 노드 지금 이것도 이거 같은 노드잖아요. 이렇게 그쵸? 같은 노드. 이 노드 안에 들어오는 모든 전류합은 제로다. 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V2 빼기 V1에 요거 1ohm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가 이렇게 가니까 0 빼기 V1 나누기 2는 얼마가 되냐? 0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공식은 V2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V2. 자, 공식이 전류가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죠? V2 빼 V1이죠. 위에 V1 V2 나누기 1ohm이 되는 거고. 자, 전류가 또 이렇게 오죠. 전류가 0 빼기 V2 3oh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 종속 전류원에서 오는 더하기 3i1은 0이 됩니다. 자, 그럼 i1이 아까 전에 v1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쭉쭉쭉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v1은 마이너스 40V, v2는 마이너스 75V, i는 마이너스 20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0A 여기 곱해주면 마이너스 60이 되는 거고 곱하기 v2라고 했죠? v2는 얼마죠? 마이너스 75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75 곱하기 마이너스 60이면 얼마 되냐? 이게 4500W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와트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축약해서 쓰면 4.5 kW가 되죠. 이 kW라는 거는 10의 3승 플러스 3승의 의미입니다. 이걸로서 우리가 종속 전류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그 마디 해석법 nodal analysis를 우리가 적용해서 풀 때는 종속 전압원이 있거나 종속 전류원이 있거나 그냥 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어떤 아이디얼 이상 전압원 이상 전류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KCL을 적용해서 풀면 풀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하는 거는 V 아웃풋 요거를 구하래요. 요거를 구하는데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가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 정해졌네요. 0V. 레퍼런스라고다 표현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어스 그라운드 표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되는 거 이것도 0V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게 0V니까 양단에 걸린 게 V0라고 했잖아요. 그럼 V0가 여기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의상 이거 V2라고 합시다. V2 요거를 우리가 V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 종속 전류원의 IX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이 V1 나누기 20이 IX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 여기서 IX라는 거는 V1 나누기 20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V2하고 V0는 같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좀 줄이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식. 자, 1번에 대해서, 요 1번 노드. 1번에 대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 어떻게 되죠? 40 빼기 V1, 20이 되는 거고, 자,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 마이너스 IX가 되는 거고,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V2 빼기 V1은 10이 돼서 이건 합이 0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3번. 자,
노드 V2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여기 노드 V2. 자, 그럼 V2로 들어가는 전류는 이쪽 방향이죠. 그럼 V1 빼기 V2 10이 됩니다. 그럼 V2로 들어가는 게 얼마가 되죠? 4I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0 빼기 V2에 10이 되니까 이거의 합은 얼마다? 0이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IX의 정의가 이거기 때문에 IX를 그냥 여기다가도 대입하고 여기다가도 대입해줘서 풀면 V1과 V2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쭉 풀어줬을 때 계산을 해보면 V1은 40V, V2는 60V가 나온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Vout을 구하는 건데 Vout은 뭐랑 같다고 했죠? V2.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Vout은 60V. 요건 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종속 전류원이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너드 어널리시스 적용해서 풀면 전혀 문제 없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퍼런스가 우리가 REF라고도 표현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얼스 그라운드의 표시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이거. 어떤 곳에서는 GND라고도 할 수 있고 GROUND라고 했지만 쓸 수 있고 이게 모든 게 뭘 의미하느냐? 0V. 지금 레퍼런스가 0V라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제 그 마디 해석법 중에 우리가 슈퍼노드 분석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슈퍼노드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슈퍼노드가 뭐냐라고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슈퍼노드가 뭔지 한번 보면 자, 여기가 레퍼런스 노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런 전화번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었죠? 여기 레퍼런스 0V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전류원이 여기 레퍼런스에 연결되어 있고 이것도 전화번이 레퍼런스에 연결되어 있고 근데 슈퍼노드라는 거는 이 전화번이 레퍼런스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노드하고 노드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슈퍼노드라고 합니다. 슈퍼노드. 그럼 이 슈퍼노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자, 우리가 요 노드에서 들어가는 모든 전류의 합, 그다음에 요 노드에서 들어가는 모든 전류의 합을 구하는데 자,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지금까지 어떻게 구했냐면 예를 들어서 V3에 들어가는 전류는 여기 0V고 V3니까 이 ohm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구했어요. 그 다음에 전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 25니까 방향 반대로 해서 플러스 25로 해서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구했다고요. 그럼 이것도 저항이니까 어떻게 구했습니까? V1 빼기 V3에서 4ohm 나눠갖고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가는 거구나 해서 전류를 지금까지 직접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드에 임의의 전압인 V1, V2, V3를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를 구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온 식을 가지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노드 전압을 구해왔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이 전압원이 얼마의 전류를 생성하는지를 몰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 22V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거 전류 어떻게 됩니까? 0 빼기 V2 1이 돼서 들어오죠. 여기 있는 전류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V1 빼기 V2에 3ohm이 나와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로 들어오는 건 어떻게 됩니까? 방향 반대로 하면 플러스 3A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 여기 들어오는 거는 지금 다 구했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놈은 어떻게 구해? 지금 요 노드는 지금 전류를 표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전압이잖아. 네? 그럴 경우 우리가 이거를 슈퍼노드라고 부르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이게 전압원이지만 이 전압원 자체도 어떤 전류를 생성하고 있는데 이 전류가 생성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요 각각 브랜치에서 들어오는 전류가 요로 흘러 들어가서 요로 나갑니다. 다 똑같이. 자, 즉 요로 들어와서 이놈이 다 똑같이 분배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KCL 법칙에서 했던 게 뭐죠? 노드에서 이렇게 KCL 법칙에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IA 요거 A, B, C, D라고 했을 때 IA 더하기 IB는 IC 더하기 ID 이게 우리가 KCL 법칙이잖아요. KCL 법칙.
들어오는 전류합은 나가는 전류합과 같다. 이 슈퍼노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면 돼요. 이게 큰 하나의 노드야. 이 큰 하나의 노드고 이 노드 사이에서 들어오는 전류합은 이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합하고 이 반대편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합하고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요약하자면 여기서 들어오는 전류합은 여기서 나가는 전류합하고 같다라는 거고, 이게 하나의 노드로 보기 때문에 이 노드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합은 같다라고 표시한 게 바로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식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죠? 자, 먼저 이거 그냥 무시하고 한번 직접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1번 노드가 어떻게 되죠? 8A가 마이너스 8A가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 뭐가 들어오고 있으면 마이너스 3A가 들어오고 있죠. V2 빼기 V1 나누기 3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 요 놈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V3에서부터 V3 빼기 V1에 4가 들어와서 이거 합은 뭐냐?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노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노드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 전압원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노드로 봐준다. 즉 거대한 노드, 슈퍼 노드로 봐준다고 했죠. 그럼 슈퍼 노드였을 때 여기 노드로 들어가는 모든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거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V1 빼기 V2 나누기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0 빼기 V2 어떻게 되죠?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 지금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놈이 이렇게 지나가서 다 여기로 나간다고 했죠.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하고 같다니까 니코를 써주고 나가는 걸로 한번 계산해 보겠다. 여기로 나가죠. 먼저 V3 빼기 V1 나누기 4로 해서 나가는 거고, 자, 여기로 나가죠. 여기로 나가는 거는 V3 빼기 0에 나누기 5가 되는 거고, 자, 여기로 나가는 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5가 돼서, 자, 이런 공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슈퍼 노드에 관한 마지막 공식이 나오는데, 지금 모르는 게 하나, 둘, 세 개인데, 지금 방정식은 두 개뿐이었기 때문에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가 이 슈퍼 노드의 단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22V라고 했잖아요. 22V. 요 전압원이 22V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22V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플러스 단자의 전압이 V3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의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이 V2잖아요. 그냥 V3 빼기 V2에 이 양단에 걸린 전압이 22V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노드 3개, 그 다음에 공식 3개 해서 우리가 V1, V2, V3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것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노드 어널리시스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자, 마디 해석법은 언제 사용한다고 했죠? 우리가 요 전압 여기 V0 여기 각각 이 마디 즉 노드의 전압을 구할 때 우리가 마디 해석법을 쓴다고 했어요. 근데 마디 해석법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레퍼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레퍼런스가 여기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레퍼런스를 여기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0V. 0V로 잡았으니까 요 35매에 걸리는 전압이 V0가 있으니까 여기 당연히 V0가 될 거고, 이 종속 전압원이기 때문에 즉 여기 양단에 걸린 전압이 3배가 된다. V0의 3배가 된 양단에 걸린 전압이 3배가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데, 자, 요거 지금 전압원이 마이너스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중에 마이너스가 지금 여기에 묶여 있어요. 0V에. 근데 이거 종속 전압원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잖아요. 노드 상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슈퍼노드죠. 슈퍼노드. 즉 여기가 V1이 되는 거고 여기가 V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슈퍼노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을 쓰면 V1 빼기 V2가 얼마입니까? 3V0
나타내주고 이게 어떤 거대한 노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노드. 그러면 한번 공식을 풀어볼까요? 두 번째, 요거에 대해서, 요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KCL을 적용해 봅시다. 30 빼기 V0 6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 빼기 V0 30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V1 빼기 V0는 30 해서 0이 된다 라고 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공식은 요 슈퍼노드의 공식인데, 슈퍼노드. 그럼 슈퍼노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슈퍼노드로 들어가는 모두의 전류의 합은 0이다 라고 하니까, 자, 들어가는 전류 패스가 지금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V0 빼기 V1에 30이 되는 거고, 자,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0 빼기 V2에 6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4만페어가 들어가니까 더하기 4만페어가 돼서 이게 0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V1, V2, V3 모르는 변수 3개, 지금 공식 3개. 자, 이거 뭘로 풀면 됩니까?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주면 되죠.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주면 V1은 210V, V2는 마이너스 60V, 그 다음에 V0는 90V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입니다. 자, 즉 이거를 여기다 적어주면 V0 여기가 90V래요. 90V. 90V면 여기 얼마죠? 270V죠. 270V라는 게 뭐냐면 요 노드하고 요 노드의 차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요 노드가 우리가 V2라고 했죠. 근데 V2는 여기 얼마냐? 마이너스 60V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60V. 근데 270V만큼 크다고 하니까 V1은 얼마가 되죠? 요 차이가 270이니까 마이너스 60 더하기 270이 돼서 요 놈은 210V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마디 해석법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야, 이것도 뭐 거대한 슈퍼 노드네요. 일단은 이 노드하고 노드 사이에 전화번이 있고, 노드 사이에 노드 사이에 전화번이 있고, 이것도 전화번이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이렇게 거대한 노드에서 여기 들어가는 전류의 합을 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라고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마디 해석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왜 함정이냐? 마디 해석법으로 푸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됩니까? 자, 일단은 V2가 몇 볼트예요? 120V죠. 120V. 여기 지금 120V잖아. 여기 양단, 여기 0V니까 V2는 120V 차이니까 여기 120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20V고, 그럼 요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양단에 걸린 차이가. 여기가 120V고, 요게 75V가 작으니까 이놈이 몇 볼트가 되겠습니까? 45V가 되는 거예요. 45V. 즉 여기가 45V여야지 이게 75V만큼 위에 있으니까, 즉 여기가 45V가 있고 여기 75V짜리 전화번이 있어야지 요 놈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니까 120V가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요 노드가. 그래서 120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차이가 50V가 났대. 그럼 이거 얼마가 됩니까? 70V가 되는 거죠. 70V. 여기 70V.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 V1, V2, V3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슈퍼노드로 지정하지 않고 딱 보고 직관적으로 여기 전압 차이 120이니까 여기 120, 그다음 여기 전압 차이가 75니까 120 빼기 75 하면 45가 나오고 120 빼기 50 하면 여기 70V가 나온다 라고 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슈퍼노드 마디 해석법에 너무 이게 꽂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못 보고 슈퍼노드로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가장 기초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기초. 이거 기초잖아요. 이 문제. 기초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고 기초로 풀 수 없을 때 우리가 배운 테크닉 갖고 푸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수저로 밥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밥을 먹는 사람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학이라고 너무 이렇게 처지지 마시고 하루에 50분, 1시간씩이라도 강의를 계속 꾸준히 들으세요. 들으면서 여러분 걸로 꼭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